외동딸인 은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그녀를 모든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약혼자 준호가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과거와 옛 상처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어떻게 아버지가 손을 놓고 자식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을까? 10월 늦가을 어느 날 부산의 작은 거리에 단풍잎이 쏟아졌던 그날 오후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은지는 대학생 때 자주 드나드는 광안리 해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나를 만났다. 나는 항상 제 시간에 오는 운전자의 습관처럼 일찍 도착한다. 가게 구석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서 나는 조금 설레고 기대되고 걱정되는 것을 느꼈다. 은지는 키가 크고 소박하지만 반정한 옷차림을 한 준호와 함께 왔다. 그녀는 저에게 재빨리 다가가서 언제나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아파. 이쪽은 준호야. 은지가 자랑스럽게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준호는 머리를 낮게 숙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절을 했다. 나는 그와 악수를 했는데 첫 번째 느낌은 그 손이 강하면서도 매우 성실하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울산에서 자랐고 현재 조선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을 똑바르게 하는데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신경이 쓰인다. 저와 같은 아버지가 항상 딸이 배우자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다. 준호가 특별히 좋아하는 일, 가족, 부산 음식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재미있게도 그는 내가 특별한 날에 자주 하는 부산식 돼지국밥이 좋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 은지는 제 택시 뒤에 앉았고 준호는 자진해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일부러 백미러로 준호가 보는 눈빛을 조용히 도전하는 식으로 느끼게 해줬다. 이상하게도 그는 긴장하는 대신 말을 걸어 제 택시 운전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많은 길을 운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군요. 라고 준호가 흥미롭게 말했다. 그냥 웃었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요. 라고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마도 이 아이가 단순히 은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곧 다시 나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은지가 떠나기 전에 내 손을 꼭 잡고 오빠, 어때요? 라고 묻는 듯한 눈빛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준호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눈빛과 행동은 은지가 최소한 믿음을 줄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믿게 만든다. 그날 저녁, 은지와 준호가 우리 집을 떠난 후 나는 작은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불빛이 창문으로 밀려오는 바깥 거리에서 나왔다. 2년 전의 기억이 사나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매서운 겨울 밤이었는데 부산의 거리를 하얗게 뒤덮고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먼 지역까지 승객들을 태우느라 내 일정이 평소보다 늦게 끝났다. 그리고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뒷좌석에 앉았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말할 때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한 고객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서면에 가까워지자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낡은 차에서 산산조각이 난 택시를 운전하는 노인이 나를 감히 볼 수 있을까? 그는 비웃었고 말투는 격렬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참으려고 노력했고 싸움을 걸기 싫었지만 그가 갑자기 광안대교 중간에 차를 세우라고 요청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차를 세우라고 했어. 준호가 큰 소리로 외치며 심지어 팔을 내 운전석에 세게 부딪혔다. 나는 진정하고 다리 사이에 차를 세우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준호가 차문을 힘껏 잡아당기며 붐비는 차도 한가운데로 걸어나오자 나는 차에서 내려 막을 수밖에 없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나는 강한 추진력을 받아드니 발이 벽에 부딪혔다. 고통과 공포에 질려 나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가 하얀 눈 아래 비틀거리며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오늘은 그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바른 자격으로 나왔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인 은지의 약혼자이고 항상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소리를 지르고 싶고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은지가 밝게 웃으며 결혼식 계획,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에게 자랑했을 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끊임없이 생각했다. 제 마음 중 일부는 인간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준호가 어른이 되어 더 이상 그 남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준호가 그 본섬을 지킨다면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일깨워졌죠. 나는 딸에 대한 사랑과 과거에 대한 깊은 두려움 사이에서 찢겨졌다. 결국 저는 저와 같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준호를 지켜봤고 위험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호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오후 나는 우연히 그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꽃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웃었지만 은지에게는 아니었다. 환하게 웃는 낯설고 젊은 여자가 준호 앞에 서 있다. 나는 놀라서 심장이 뛰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날 오후 창문에 옅은 황금빛 햇살이 비칠 때 나는 은지가 작업실 바닥에서 흐느껴 오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고통과 실망으로 충혈된 두 눈동자를 그렇게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숨겨둔 줄 알았던 이 작은 USB가 이제는 결코 원하지 않는 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USB 키를 손에 꼭 쥐고 목이 메었다. 아버지는 그동안 침묵하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빠는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살기를 바라나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은지,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내 믿음을 깨고 싶지 않고 나는 생각한다. 준호가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대답이 은지의 화를 누그러뜨리지는 않았다. 변신? 그와 같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지가 엄마를 잃은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을 때 준호가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웃었던 지난 세월의 모습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용기가 없었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은지는 무거운 정적을 남긴 채 가버렸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고 USB가 책상 위에 있었고 책상 불빛이 차가운 일깨워 주듯이 비춰졌다.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잤어요. 그와 마주보고 있는 준호를 찾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이틀 뒤 돌아온 은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아빠, 준호 만났어요. 라고 아이가 이상하게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나는 그에게 2년 전에 그것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는데 후회한다. 은지가 멈춰서서 눈을 날 똑바로 쳐다봤어. 아빠, 알아요? 그는 내가 헤어지기로 결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아이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는 나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이야기에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은지가 아빠,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아빠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아버지로서도 은지를 영원히 보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녀 스스로 직멸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고통이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며칠 뒤 관안대교 근처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다. 그가 와서 나에게 고개를 낮게 숙이고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했다. 아저씨, 제가 은지에게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은 의심과 희망 사이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싸움이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은지 씨를 위해서 제가 그걸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은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내가 타준 찻잔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흐려졌다. 뭔가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은지의 마음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까봐 두려웠다. 준호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은지는 무거운 하늘을 짊어진 듯 가늘픈 어깨에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정말 후회할까? 내라고 했는데 못 믿겠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마치 약간의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손을 찻잔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과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참았던 것. 미안해 한마디로 충분하지 않아요. 은지의 말에 나는 잠잠해졌다. 나는 사랑과 상처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에서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반항하지도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게 아이에게 최선이라면 떠나겠다며 고개만 숙였다. 여기까지 들으니 마음이 놓여야 할지 안쓰러워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은지가 나를 올려다보더니 눈이 글썽글썽했다. 몰라요, 아빠. 제 생각에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을 할 때마다 중요한 것을 잃는 것처럼 가슴이 아파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거기에 앉아서 그녀가 속마음을 털어먹는 것을 들었다. 내 마음도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일부는 은지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준호를 떠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감히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가 영원히 괴로워할까봐 두려워했다. 낮 동간 밤 카페에서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은지를 눈여겨봤지만 가끔 창가에 앉아있는 은지의 눈빛이 아득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집을 떠나 출근하려고 할 때 갑자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준호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나 자신을 위한 더 명확한 대답이 필요해. 마음이 어지럽지만 고개만 끄덕였다. 은지는 그날 둘이 처음 사귀었던 해운대의 한 작은 공원에서 준호를 만났다. 동행은 하지 않았지만 저녁 내내 전화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은지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며칠 동안처럼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 대신에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은지는 제게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그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멈췄다. 처음으로 은지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의지할 수 있는 소녀가 아니라 한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지는 나를 놀라게 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는 그에게 한 달을 주고 만약 내가 진정한 변화를 보지 못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 결정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마음이 편해졌다. 어쨌든 은지는 숨는 대신 감히 문제에 직면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소녀의 곁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 최종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말이죠. 노을이 은지의 새 아파트에서 긴장을 풀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던 무거운 오후였다. 준호 씨 맞은편에 앉은 나는 분노와 걱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호의 눈빛은 회귀하는 기색이 아니라 고집스러움으로 나를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가족은 돈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나는 찡긋거리며 자제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꿈이라는 단어만으로 자신의 의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나에게 믿을 이유를 준 적이 없어. 준호는 침착한 눈빛을 유지했지만 목소리는 결단력이 있었다. 박 아저씨, 아직도 저를 못 믿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과거를 이용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 저는 은지와 정말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건 정의가 필요해요. 나는 싱긋 웃었다. 공정성? 내가 이 집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것이 공정하다고 요구하는 거니? 너는 내가 과거를 잊기를 원하지만 너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느냐? 은지가 느닷없이 들어오면서 논란은 더욱 격해졌다. 그녀는 어느새 그곳에 서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 준호, 둘만 그만하면 안 돼요? 못 참겠어. 은지는 상처투성이인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왜 저를 믿지 않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은지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나를 보았지만 나는 그 눈빛에 원망이 있음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다. 세상 그 무엇보다 은지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요. 은지의 말에 준호는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에게 살며시 다가왔다. 은지 미안해. 난 널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원하신다면 취소할게요.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갈등으로 가득 찼다. 한편으론 준호의 겸손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진정되었을 때 나는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문 앞에 나서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준호, 은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증명해봐. 내가 널 의심하게 만들지 마. 아파트를 나와 긴 복도를 따라 걸었고 마음이 무거웠다. 멀리서 은지가 방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알아요. 제가 그녀에게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날 밤 주로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밤새도록 나를 생각하게 만든다. 후회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할게. 그 약속은 비록 짧았지만 나를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약속하는 사람이 실행할 만한 용기가 없다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 내가 걱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무겁다. 부산 하늘이 회색 구름으로 뒤덮인 우울한 오후였다.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난 주로 씨는 얼굴은 피곤하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무릎을 꿇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고 내 앞에 있는 젊은 남자를 지켜보기만 했다. 박 아저씨, 라고 준호가 목심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감히 부탁할 수 없어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저는 은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는 삼촌에게 상처를 입혔고 삼촌의 신뢰를 잃었고 이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의자에 앉아 준호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셔츠는 부분적으로 밖에 내리는 이슬비에 젖어 있었다. 제 마음속에는 혐오할 수 없는 갈팡질팡했습니다. 분노, 의심,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뀔 수 있다는 희박한 희망 사이에서 말이죠. 왜 이번에는 내가 널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물었더니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은지도 걱정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 고개를 숙인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저를 믿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증명해 보이겠다. 이 기회를 주시는지 씨와 상촌이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나는 이 결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준호의 마지막 말이 나를 아연케 했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약간의 거짓말이나 속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본 것은 성실함과 결심뿐이었다. 그러나 과거는 여전히 큰 그림자로 남아있어 쉽게 지나갈 수 없다. 일어서서 준호에게 달아가자 눈빛이 정색했다. 잘 들어, 준호야. 쉽게 용서하진 않지만 은지가 내 고집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는 것도 원치 않는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세요. 하지만 기억해. 내가 다시 한번 상처를 준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럴 때는 고칠 기회도 없어. 준호는 고개를 들고 눈은 젖었지만 희망의 빛은 번쩍였다. 이해합니다. 밭 아저씨.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준호가 떠난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책상 위에 낡은 가족 액자의 시선이 쏠렸다. 어릴 적 은지가 엄마와 나 사이에 서 있는 사진, 순진한 눈빛에 신뢰가 가득하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 제가 그녀를 보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 의심으로 그녀를 괴롭힐까요? 그날 밤, 은지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아빠, 준호가 아빠를 보러 왔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는 단지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쉽게 봐주지 않겠지만 저도 영원히 증오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아빠 저를 믿으세요. 알았죠? 나는 마음이 무겁고 한숨을 쉬었다. 은지야, 나는 내가 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결정을 내렸다면 나는 존중할 것이다. 내가 괜찮다면 언제든지 괜찮다면 아빠에게 말해. 아빠는 항상 여기 있어. 대화는 끝났지만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밖에는 이슬비가 내 마음처럼 여전히 퍼붓고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부산 바다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 아침이어서 두꺼운 외투를 바짝 당겨야 했다. 준호가 갑자기 전화해서 자랄치 선착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오기로 동의했다. 준호는 이미 기다렸고 앞에 시첩이 펼쳐졌고 상세한 메모와 도면으로 가득 찼다. 내가 앉자마자 그는 바로 시작했다. 박 삼촌,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지만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삼촌과 함께 부산의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차 앱을 사용하고 고객을 더 효과적으로 찾고 필요하다면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놀랍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다. 너는 왜 이 일에 관심이 있니? 은지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준호는 멈칫 시선을 내리깔았다. 박 삼촌, 저는 이외의 일부가 당신에게 잘못을 뉘우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며칠 후 저는 준호가 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다. 준호는 손수 택시 주차장을 찾아다니며 나이든 운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다. 저는 그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주며 전에는 젊은이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어플리케이션에 익숙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70세의 운전기사 김씨를 도와 중고포를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김 씨는 주차 앱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추운 밤에 손님을 찾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다며 웃었다. 준호 삼촌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밭 아저씨, 라고 김 씨가 내게 말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젊은이는 찾기 힘들다. 차츰 준호의 노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면서도 열정적인 일을 다 해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한 일을 요약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솔직하게 물었다. 준호야, 너랑 나 사이에 일 없었으면 이 모든 걸 다 했을까?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은지를 만나지 않고 삼촌을 상대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이기적인 존재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너, 은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말이 나를 침묵하게 했다. 2년 전 성급하고 거만한 남자가 아니라 잘못을 만회하려는 준호에게서 처음으로 바른 사람을 보았다. 저는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우리는 운전자들을 위한 작은 세미나를 열었고, 기부자들과 연결시켰고, 심지어 기술 회사들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준호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알아요. 과거는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일하는 매일매일을 통해 저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고 감히 자신의 실수를 직시하는 한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은지가 믿을 사람을 잘못 고르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의 빛이 보였다. 그날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살짝 스쳐 지나갔고 나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준호의 메시지를 응시했다. 사진 속 은지는 거제도 바닷가에서 작은 조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그 미소는 나에게 그녀가 어렸을 때 해운대 백사장을 뛰어다니며 조개를 하나씩 주어 어머니에게 자랑했던 시절을 생각나게 한다. 준호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약속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다. 나는 믿고 싶지만 어느 정도 내심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틀 뒤 예고 없이 은진의 집에 들르기로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준호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은지는 식탁에 앉아 서류 뭉치를 훑고 있었다. 나는 우리 둘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워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준호는 웃으며 농담으로 나에게 인사했다. 아저씨는 마침 잘 왔다. 삼촌이 좋아하는 부산식 스튜를 먹어보려고 해요. 제 솜씨를 흠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은지가 차를 끓이는 동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가식적이거나 연극적인 기색이 없었다. 모든 행동, 모든 말에는 정성이 있다. 은지가 차를 꺼내자 제 옆에 앉아서 저를 보고 웃었어요. 아빠, 이거 먹어봐요. 준호는 옆집 김 여사에게 요리법을 배운다. 어제 냄비 태워서 혼났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참을 수 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여전히 자문한다. 이 좋은 일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식사 후 은지는 갑자기 나가서 물건을 사고 싶다고 말했고 나와 준호는 거실에 남겨두었다.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준호가 다시 불러서 박삼촌, 저 할 말 있어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잔을 꺼내서 나에게 주었다. 그 위에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자선 반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나이든 운전자들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가 더 이상 부산에 있지 않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오빠한테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를 준 은지에게 감사하기 위해 더 오래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명함을 보고 마음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명백히 이미 심사숙고된 계획이다. 내가 정말 변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말했으며 절절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날 믿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아무도 나를 의심할 이유가 없을 때까지 계속할 거야. 나갔을 때 은지가 집 근처 꽃집에 서서 작은 꽃다발을 고르는 걸 봤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저를 보며 말했죠. 아빠, 아직 준호를 완전히 믿지 않으신 건 알지만 제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충분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거기 서서 딸을 바라보기만 하면 마음이 놓이고 무거워진다. 아마도 신뢰 또한 재건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호에게 은지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천천히 차를 몰아 광안대교를 건넜고 바닷바람이 유리창 틈새로 한파 휘몰아쳤다. 다리와 수면의 불빛이 반짝반짝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지만 마음은 착잡했다. 준호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은지의 모습이 떠올라 과거의 아픈 기억과 교차한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고 은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준호의 투지 넘치는 말투도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가 과거에 남긴 상처를 지울 수 있을까? 아니면 균열이 영원히 그곳에 남아서 깨지기 위해 한순간의 약한 순간을 기다릴까요? 마음이 불안할 때 혼자 앉곤 했던 낮금 강변의 작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다. 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는 작은 사람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다. 내가 돌벤치에 앉았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은지한테서 온 메시지예요. 아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 글을 읽고 나는 목이 메일 수밖에 없었다. 성인이 된 은지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결정을 했다. 하지만 나에게 그녀는 여전히 겁먹거나 슬플 때마다 내 품에 기대곤 했던 작은 딸이다. 저는 항상 상처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은지가 스스로 인생의 도전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갑자기 택시 한 대가 근처에 멈춰 섰다. 나이든 운전기사가 나와서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박삼촌. 삼촌 오랜만이에요. 택시기사 생활을 처음 몇 년 동안 봉행했던 옛 동료 최모 씨라는 것을 알게 됐다. 최 씨는 내 옆에 앉아 아저씨 사려 깊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문을 열었다. 가족 이야기요. 나는 그에게 은지와 준호의 이야기부터 내 마음속의 걱정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최 씨는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박 삼촌, 부모가 되면 누구나 나쁜 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생만이 가르칠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 만약 그 사위가 정말로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면 삼촌은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가 모든 것을 망친다면 따님이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도록 하세요. 아저씨 그냥 거기 계시면 항상 안전한 곳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 씨의 말은 내 마음의 짐을 일부 덜어주는 것 같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은지가 스스로 성장하고 강해지도록 놔두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자 관안대교에서 다시 불빛이 수면을 비추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예전처럼 더 이상 희미하지 않고 더 밝고 조용하다. 사랑과 용서가 모든 상처를 지울 수는 없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서 기다리고 보호하고 은지를 사랑하고 그녀가 어떤 길을 택하든 말이죠.